이제 지난주에 탄력성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탄력성. 탄력성. 그러니까 지난주는 요 탄력성부터 해서 제 3편 배웠습니다. 3편. 제 3편이 시장론이었습니다. 요 3편에 부동산 시장론이었는데 요 시장론에서는 제가 6가지 사항을 공부한다고 제가 타이틀을 써봤었어요. 첫 번째,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 있었죠. 역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특성 이렇게 있었어요. 제가 특성을 쭉 읊어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은 느껴보시라고요.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첫 번째가 국지적 시장이다. 지역별 부분 시장이 된다. 그래서 지역별로 가격, 수요 공급의 상태, 경기 변동, 시장 상황은 전부 다 달라진다.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특징 두 번째가 B자, 상품의 비표준화, 시장의 비조직성, 거래의 비공개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급 저질이 영위하다, 곤란하다. 수급 저질이 곤란해서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을 시킨다. 이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전부 다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했어요. 부정적으로. 그 다음에 정부의 엄청나게 개입이 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면 그러면 시장 기능이 저하된다. 그 다음에 수급 저질이 곤란해서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된다고 말이 나오고 또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팔라고 내놓으면 잘 팔린다 안 팔린다? 안 팔린다. 매매 기간의 장기성, 단기 거래의 곤란성, 그래서 환금성, 현금화 가능성이 높다 낮다? 낮다.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의 특징으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주택시장으로 갔는데 주택시장에서는 영어 정리 두 개 했었어요. 상향여가, 하향여가. 하향여가는 밑으로 향했다는 소리잖아요. 밑으로. 그럼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고가주택지역이, 소득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노후화돼서 소득 하위 계층, 저가주택지역으로 바뀌는 것을 하향여가, 밑으로 향했다. 반대로 상향여가는 위로 향했다는 소리죠. 위로 향했다. 그래서 달동네가 저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돼서 고가주택지역으로 바뀌는 것을 상향여가. 최근에 계속 여기 상향여가, 하향여가 개념만 물어보고 있다. 여기서 이제 주택시장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제가 공부하지 않고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였냐면 지대이론이 있습니다. 지대이론에서는 학자들 3개 했네요. 3명. 첫 번째 리카도가 나오면 차액지대, 두 번째 마르크스가 나오면 절대지대, 세 번째 튀넨이 나오면 입지교차 지대설 또는 위치지대설, 비역도 나왔습니다. 그럼 누굽니까? 리카도. 비역도 나오면 토지의 사유가 나왔습니다. 토지의 사유화. 그럼 마르크스. 절대지대설. 자, 위치 나왔습니다. 그러면 튀넨. 수송비. 튀넨. 수송비. 튀넨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특징적인 단어를 먼저 알고 가는 거야. 그럼 리카도는 농촌 토지에서 토지마다 비옥도의 차이가 있다. 그런데 어떤 토지는 비옥도가 낮아서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가 똑같은 토지가 있는데 그것을 한계지라고 했다. 그럼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에서는 한계지에서는 지대에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이 하면 모든 토지에서 지대 발생한다 그러면 X가 되는 거다. 그러나 막스는 비옥도에 상관없이 위치에 상관없이 토지가 사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지대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토지, 한계지, 최열등지 전부 다 지대가 발생한다. 튀넨의 입지교차 지대설에서는 위치지대설은 토지는 도심으로부터 위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도심으로부터 가까이 있는 토지는 수송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지대가 높을 것이고 도심으로부터 멀리 있는 토지는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대가 낮을 것이다. 결국 수송비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발생한다. 그게 튀넨의 입지교차 지대설, 위치지대설, 골자. 자, 거기까지 정리했습니다. 근데 이 탄력성에 대해서 좀 알고 와야 되는데 이 탄력성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가볍게 복습하고 오늘 이제 공부 내야 되니까. 자,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아, 미쳤나봐. 내가. 미쳤나봐요. 요 지대하고 3편에서 지대이론에서 지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언급 안 했지만 도시 공간 구조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입지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입지론. 이렇게 해서 3편이 구성돼요. 3편. 자, 이렇게 3편이 구성됩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제 공부했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탄력성이기 때문에 탄력성에 대해서 이제 가볍게 자, 골자만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탄력성은 어떤 자극에 대해서 반응의 정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탄력성은 수요 탄력성과 공급 탄력성이 있다. 수요 탄력성 몇 개? 무수히 많다. 공급 탄력성도 몇 개? 무수히 많다. 그럼 여기 수요 탄력성은 수요량 변화를 의미합니까? 가격 변화를 의미합니까? 수요량 변화.
수요 탄력성은 수유량이 어느 정도 변하는가. 수유량이 엄청나게 크게 변하면 탄력성이 크다 그러고, 수요 탄력성이 크다 그러고, 수요량이 변화가 작으면 수요 탄력성이 작다라고 하고,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수요량의 변화가 없다. 지난주에 저희 했던 저의 맥주 수요량, 저는 맥주 가격이 1,000원을 하든 10만 원 하든 100만 원 하든 언제나 맥주 수요량이 한 달에 30병. 그럼 저의 맥주 수요량은 변화가 없죠. 그러면 저는 맥주 수요에 대해서 탄력성이 있다 없다? 없다. 탄력성이 0이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 수요 탄력성은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수요량이 증가든 감소하든 많이 변하면 수요가 탄력적이다. 근데 수요량이 변화가 없다? 그럼 탄력성이 없다. 탄력성이 0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하죠. 자, 그다음에 공급 탄력성이 있습니다. 공급 탄력성은 공급량이 변하는 정도. 아무리 토지 가격이 변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토지 공급량은 고정돼 있다. 그럼 토지 공급의 탄력성은 몇이다? 0이다. 공급량의 변화가 없으니까 그게 이제 공급 탄력성의 이제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탄력성은 수요량 변화의 정도, 공급 탄력성은 공급량 변화의 정도 이렇게 씁니다. 수요 탄력성에서 무수히 많은데 수요 탄력성에서 우리는 세 가지 공부한다 했잖아요. 수요 탄력성에서 첫 번째 나온 게 수가탄,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다음에 수소탄, 수요의 소득 탄력성, 그다음에 수교탕,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렇게. 전부 다 수요 탄력성이다. 그러니까 전부 다 수요 탄력성이니까 수요량 변화의 정도를 말한다.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은 이렇게 나누는 거.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 변화로 나누는 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이렇게 나누는 거. 수요량의 변화율은 무슨 변화율로? 소득 변화율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재화가 몇 개 나옵니까? 2개. 그래서 X제 가격 변할 때 Y제 수요량 변화의 정도. 연립주택 가격이 변할 때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정도. 이걸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불렀다. 자, 공급의 탄력성도 무수히 많은데 공급의 탄력성에서는 딱 하나만 공부한다. 공가탄. 공가탄은 가격이 변할 때 공급량이 변하는 정도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했다. 공식은 이렇게 나누는 것이다.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이 공급량 변화율을 무슨 변화율로? 가격 변화율로 나눈 것이다. 자, 지금 이 탄력성 4개의 개념하고 공식까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지난주에 별표했던 것 중에서 수요 가격 탄력성 이제 표 하나 그린 게 있습니다. 수요가탄과 수요 곡선의 형태. 수요 곡선의 형태라고 해서 이거 표 하나 그렸던 게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기울기 그랬잖아요. 자, 결론은 탄력적이면 기울기는 완만하다, 급경사다? 완만하다. 그래서 예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탄력적이다, 완만하다. 이렇게.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부터 몇 가지? 무한대 사이 값을 갖는다. 그런데 학자들이 몇 개로 나눈다? 5개로 나누더라는 거지. 5개 나눠서, 요거 5개 나누어서 이름을 다 달리 붙여주더라. 그러니까 탄력성이 1인 경우도 있고, 탄력성이 무한대인 경우가 있고, 탄력성이 1보다는 크지만 무한대보다는 작은 경우가 있고, 탄력성이 0인 경우가 있고, 탄력성이 0.5이다. 그럼 0보다는 크지만 1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5개의 구간으로 나눈다. 그리고 이름 붙여줬다. 자, 이름은 요 1일 때를 뭐라고 하고 단위 탄력적이라 하고, 요 단위 탄력적일 때가 기준. 탄력성이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그럼 탄력성 1보다 큰 게 2개 나왔습니다. 여기 무한대 탄력성 1보다 크죠? 탄력성 1보다 크니까 탄력적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크다 해서 완전 탄력적이다 이렇게. 탄력성이 0인 경우 나왔습니다.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그럼 0은 1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러니까 비탄력적이죠. 완전히 작으니까 완전 비탄력적 이렇게. 제 목소리가 졸리지는 않죠? 네, 그렇죠. 어제 수업 시간에 어제 학원에서는 졸린데 어제 학원은 막 계속 졸시더라고. 여러분 실제로 많이 계시더라고. 왜 그러지? 제 목소리가 졸립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더라고. 나 어제 충격받았습니다. 진짜 크게 해야 되겠지. 오늘 졸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졸면 내 목소리가 원래 졸리는 목소리구나. 그래서 올해까지만 수업하고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좀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탄력성이 1보다 작습니다. 그럼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럼 만약에
탄력성이 0.5가 나왔습니다. 0.5는 0보다는 크지만 1보다 작죠?